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님, 이대로 가다간 정말 어려워지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멍청한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만약 진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문대로 그쪽 유튜버들이 제기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착각하고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거라면 이건 후보 사퇴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네거티브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조각이 흩어져 있어서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가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김민석 후보는 사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른바 친석계 의원들을 보면 왜 역겹다는 표현까지 나오는지, 이런 걸 싹 다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김어준 공장장이 오늘 아침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눈에 띄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김민석 후보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신천지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게 2주 전쯤부터인데 이 기간 동안 확실히 지지세가 하락세를 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세가 꺾이게 된 거냐? 저는 이거 김민석 후보의 어리석은 전략, 그리고 생각 없이 이걸 따라간 친석계 의원들의 환장의 콜라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이건 사건의 순서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도 뭐가 문제인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선 신천지 개입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건 7월 19일입니다. 이때 김민석 후보가 최초로 공개 의혹 제기를 하고요. 7월 20일에는 합동연설에서 3자 비밀 연합을 언급하고 이때부터 의혹과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 장면 짧게 보고 올까요? 저는 모두가 설마할 때 계엄을 경고했고 모두가 주저할 때 이낙연식 사쿠라를 질타했던 사람입니다.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정부도 성공하고 지방도 성공하고 호남, 충청, 영남 프로젝트도 성공합니다. 이 발언 이후 의혹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도 급부상하기 시작했고요. 7월 21일 오전 시선집중 방송에서는 근거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보통 의혹 제기라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거나 정황을 공개하면서 제기하는 게 의혹 제기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하면 그건 음모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 문제가 됐던 건 만약 신천지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이걸 빨리 밝혀내는 게 당과 전당대회를 위한 일인데 계속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는 말을 하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전당대회에서 이기려고 지저분한 정치질을 하는 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다 할 근거가 나오질 않자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보여줬던 사진들 가지고 저러는 건가? 만약 이 사진으로 그러는 거면 김민석 후보는 책임질 게 많아질 텐데, 이런 의심으로 증폭됐고요. 결국 7월 22일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선 신천지 측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서 공식 부인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민석 후보는 특정 후보를 연결짓는 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짚고 가자고요. 본인이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개입설이 연결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론을 만든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을걸요? 이렇게 정청래 후보 관련 게시글에 신천지를 언급한 것도 김민석 후보 본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이건태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신천지 의혹 제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을 엄청나게 증폭시켰다고 보는데, 보통 이렇게 큰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설마 그래도 변호사에 검찰지청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제보까지 공개적으로 받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동영 씨 방송에서는 관련 발언한 걸 찾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영상으로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후보, 송영길 대표 후보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당원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면 선제적으로 경고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위험이 잠재도가 있다면 준동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경고를 하고, 또 제보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를 일단은 해놔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제보센터를 예.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순서와 인과관계 자체가 틀렸죠. 만약 이 문제가 당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보를 받기 시작한 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먼저 근거가 있다면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당 차원에서 제보를 받을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누가 봐도 친석계인 이건태 당시 후보가 느닷없이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근거도 없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와서 근거를 만들려고 뒤늦게 제보받는 거 아니야? 저런 멍청한 전략이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 이런 비판으로 이어진 거죠.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근거 공개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의뢰하라고 강력하게 나왔죠.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이미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민주당 내 대부분 의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한창 국힘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우길 때 신천지까지 묶어서 특검하자고 했던 게 정청래 당시 대표였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싶고요. 7월 23일부터는 국힘에서도 수사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국힘은 지금 종교단체 개입 의혹으로 정당 해산까지 되게 생겼거든요. 7월 24일에도 중요한 이슈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김민석 후보가 추진하거나 주장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따르던 강북구 최고가 후보가 의혹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면서 후보들 간 공방으로 이어질 일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조직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뭔가 평소와는 스탠스가 다른 것 같죠?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선 기존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고 발표한 와중에 뜬금없이 합수본이 민주당에 신천지가 집단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상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합수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가 2021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이낙연,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정청래 후보보다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거고, 이런 와중에도 김민석 후보 측에선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네거티브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럼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왜 여전히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사람별로 보면 쉽습니다. 3명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강북구 최고위원입니다. 강북구 최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무 감각이 정말 떨어지고 정치 역량도 수준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본인만 바보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나요? 당장 합당 관련 페이스북도 보세요. 강북구 최고는 페이스북에 분명 3명의 주체를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홍익표 정무수석, 그리고 김민석 당시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 문자는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는 문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김민석 후보는 뉴스공장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본인하고 관련 없고 당사자들한테 확인해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북구 최고 혼자 망상 속에서 그런 글을 적은 것처럼 됐습니다. 이번 신천지 의혹 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어떤 경위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누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강북구 의원이 소환되고 있죠. 이것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작년 3월에 오마이뉴스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강북구 4년 전 총선에서 위장당원 모집회 경선 참여 정황, 그리고 그 근거로 쓰인 게 뭐다? 강북구 콜팀 실무진의 폭로였습니다. 경남에 살면서 강북구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 경선에 참여했다는 사실, 심지어 허위 주소인 것까지 사실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정작 콜팀의 주소 가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 정황도 나왔다고 하죠. 콜팀에서 서류 보안 일은 인력 보강 없이 내부적 자체 해결로 가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자 강북구 의원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북구 최고는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혼자만 바보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태 의원
의원인데 이건태 의원도 이 정도면 본인의 정치 역량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안철수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동훈하고 보안사건 폐지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정민철 씨가 멈추라는 게시글을 올리니 실제로 토론을 취소해 버립니다. 국힘 쪽에서 보기엔 완전히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고 이쪽에서 보기엔 어떻게 정민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 이런 의심으로 번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와 인과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마땅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제보를 계속 받았으면 몰랐을까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설마 김광민 변호사께서 올린 게시물 때문에 제보 페이지를 급하게 지운 건 아니죠? 이 일련의 과정 중에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김민석 후보인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일정한 패턴대로 논란이 만들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의혹에 연루가 됩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나 검찰개혁 지연 의혹이나 이현주로 추정되는 사람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반격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본인한테 불리하게 해명을 하거나 본인한테 무조건 독이 될 만한 것들로 의혹 제기를 합니다. 신천지 의혹도 보세요. 근거의 유무 이전에 본인의 통일교 의혹도 재소환되고 있고 신석계 중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강북구 최고가 오히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신천지 의혹 덕에 역으로 검증된 게 누구? 정청래 후보입니다. 국힘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할 때 신천지까지 엮어서 특검하자고 했던 게 정청래 당시 당대표였던 게 확인됐고 이번에도 오히려 의혹 제기한 쪽에선 조용하고 정청래 후보와 친천계 후보들은 역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수사까지 의뢰하자 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 문제도 마찬가지 이미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 검찰개혁 주도권을 당이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부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더니 당정청 협의 끝에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갔잖아요. 그 주도권이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한테 있었다?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TF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총리실에서 정부안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심지어 마지막 3차 정부안만 남은 시점에는 정부안 제출 시기를 미루기 바빴고 결국은 정부안을 내놓지 않기로 기습 발표해버립니다. 10억인지 17억인지 검찰개혁 추진단이 예산도 썼다면서요. 그럼 이제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힐 책임이 김민석 후보한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 옛날에 김민석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장면인지 잠깐 보고 올까요? 정치검찰 피해 최고 많이 본 사람 넘버원 이재명 아닙니까? 김민석 넘버 2나 3는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할 거 하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걱정 들어가면서 하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원칙대로 그래 국민이 못 믿으니까 보안수사권 폐지하자 결론 냈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는 총리로서 이거 기왕할 거 5월 달에 끝내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질질 끈 거 누굽니까? 결국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거나 개혁적인 대통령을 억지로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 이것이 반명 아니면 뭡니까? 이런 반명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그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지도부 할 자격이 있습니까? 광주에 살아도 서울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영남에 있는 동지들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거 할 때 투표는 반드시 게다가 당대표는 김민석 덤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몽땅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하실 수 있죠? 김민석 후보님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왕 뽑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왕정 국가입니까? 친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데도 말을 못하면 그게 간신이지 뭡니까? 내용도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지연을 정청래 지도부 책임으로 몰고 싶으면 검찰개혁 추진단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밝히셔야 한다니까요. 김민석 후보의 전략을 누가 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이런 전략을 선택하신 거면 진짜 심각한 거고요. 이런 전략을 짜주는 보좌관이나 의원실 관계자가 있으면 지금
당장 내보내십시오. 김민석 후보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거가 뚜렷하고 당과 당원들을 위한 의혹 제기였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응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들으셔도 왜 제가 김민석 후보와 그 옆에 붙어있는 의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진정을 다하면 국민들이 찍어준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